네,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전임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에 대한 해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우선은 해설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보신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제 좀 다 잊고 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공부 좀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 잊고 나서 다 잊으면서 이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족들과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어떠한 문제별 어떤 해석에 앞서서 출제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적어 볼 건데요. 우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어휘,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우선 우리가 독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독해 먼저 보게 되면은 총 이제 이번 시험에서 독해는 1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저희가 이게 중이라고 써놨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웠던 독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작년 시험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또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수준의 어떤 건 독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제가 계속 독해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강조했던 거지만, 공무원 영어의 경우는 수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유형 자체는 많이 비슷하긴 한데, 수능의 어떤 그런 형식의 독해는 많은 논리력과 추론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독해는 엄청난 그런 논리력, 대단한 추론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만 좀 된다면은 해석만 꼼꼼하게 할 수 있으면은 보기 3개가 너무나 답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딱 얘가 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석 중심의 어떤 그런 영어 시험이, 독해 시험이 또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무난했습니다. 이제 기출어휘의 반복이라고 적어 놓은 건 이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어휘들만 꼼꼼히 분석하셨어도,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었던 어떤 그런 어휘책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 것만 꾸준히 봤었어도 그 안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휘의 난이도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작년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별력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뭐 지방직이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 섞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 섞어가지고 이제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점수를 낮춰가지고 이제 어떤 합격 커트라인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엄청나게 완전히 와 얘가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게 딱히 없었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핵심 문법 위주, 뭐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이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뭐 이제 수동태라던가 그 다음에 뭐 더 플러스 형용사, 워낙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많이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전부 다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핵심 문법 위주로만 학습을 하셨어도 문법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해나 어휘 그 어떤 것을 봐도 엄청나게 어려워서 와 얘는 진짜 다 틀리겠구나라고 싶었던 그런 정도의 어떤 변별력 문항은 없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출제 특징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부터 총 이제 어휘가 4문제가 출제되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총 다 어휘 문제였는데, 한번 우리가 1번에 봅시다. candid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candid. 솔직한이라는 뜻이겠죠.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제 기출어휘의 반복이고요. candid, 솔직한. 그래서 frank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솔직한이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frankly speaking.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andid의 동의어는 frank가 맞겠고요. 2번은 logical은 이제 뭔가 논리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논리적인. 그 다음에 implicit, 뭐 암시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passionate, 열정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에 봅시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단어 문제가 되어 있는데, conspicu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기출어입니다. 기출어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던 것들이고, 얘랑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동의어가 이 단어죠. remarkable. 이제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이런 뜻이겠고, 얘랑 이제 또 똑같은 게 4번의 noticeable이 되겠죠.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번의 passive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이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의 vaporous라는 경우는 뭔가 수증기에 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dangerous는 위험한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뭐 어휘가 그렇게 엄청 막 어려운 어휘들이 아니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3번에 봅시다. 3번에 이제 inside ou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요 단어에서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거 자체도, 근데 이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좀 이제 문맥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그런 어휘였긴 했는데, 이게 요 inside out이라고 하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뒤집어죠. 뒤집어.
뭔가 이거 뒤집어져 있다라고 할까요? 그쵸? 요게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이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옷 있죠? 옷을 갖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입을 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입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nside out이라고 하죠. inside out 이런 뜻인 건데,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제 답이 보기 3번이죠. 얘랑 똑같은 뜻이죠. 무슨 뜻? 철저하게, 또는 뭔가 구석구석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속속들이 뭐 이런 뜻이 있죠. 속속들이 얘랑 이제 똑같은 게 thoroughly,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동의어로서.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문맥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He's been the best person. 그가 이제 최고의 사람이었다. 뭐 할 수 있는? To tell you.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How to get there. 거기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속속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 똑같은 동의어가 뭐겠다? 4번의 thoroughly가 아니 3번의 thoroughly가 되겠습니다. 1번의 eventually는 뭐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culturally는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tentatively 얘가 이제 뭔가 잠정적으로, 뭐 시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수거적인 표현인 거죠. pay tribute to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동의어가 뭡니까? tribute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떠한 찬사, 칭찬, 경이라는 뜻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누구누구를 칭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서 1번이 되겠고, 2번에 compose는 구성하다, 3번에 publicize는 뭔가 공표하다, 뭐 홍보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4번에 join은 합류하다, 합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나오는데, 문법도 제가 이제 수업 때 계속 강조하지만 그 핵심 문법 위주, 너무나 지엽적인 거, 막 명사가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솔직히 요즘 알 필요가 없거든요. 핵심적인 문법 위주로만 학습하시면 되는 건데, 역시나 이번 시험도 전부 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5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법상 옳은 것은 하고 되는데,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1번에 The traffic of a big city is busier than those of a small city.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어느 부분? 여기 than을 기준으로, 비교급 than을 기준으로 이 those of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은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이 같을 때, 비교 대상이 중복될 때 앞에 있는 그 비교 대상이 단수면은 that of를 쓰는 거고, 앞에 있는 대상이 복수면은 those of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은 of a big city, 대도시의 교통인 거죠. 대도시의 교통은 어떠하다? 더 분주하다. 무엇보다? 작은 도시의 그것보다. 이때 doe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traffic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앞에가 단수니까 얘도 does가 아니라 걔를 대신받는 뭐로 바꿔준다? that of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번은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I'll think of you when I'll be lying on the beach next week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제 파트에서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부사절에서는 그 설령 그 내용이, 그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일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거기다가 무엇을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는 어디에다가 쓰고 주절에다가 미래 시제를 쓴다라는 거고요. 얘를 딱 보시게 되면은 I will think of you 까지 해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왼절이 뭐가 됩니까? 부사절이 돼버리는 거죠. 부사절이. 부사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뭐 했을 때 다음 주에 그 해변가에 누워 있을 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뭘 나타내는 내용 자체가 미래의 의미긴 한데 이 자체가 뭐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그 동사 자리 여기 있는 이 동사 자리에 미래를 쓰지 않고 뭘 써줘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미래 시제는 어디에다가 쓰고 앞에다가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여기는 이 위를 갖다가 지워주셨어야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보시게 되면은 raisins were once an expensive food. 그쵸? 이제 저기 건포도죠, 여러분들. 건포도는 뭐였다? 되게 비싼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only the wealthy ate th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좀 네모 한번 쳐볼까요?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했으나 우리가 만약에 부자들이라고 할 거면, 부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이 wealth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런 뜻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The rich. 얘가 무슨 뜻이 돼버려요? 부자인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더 플러스 뭘 쓰게 되면은 형용사를 쓰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뜻이 있다?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젊은 사람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문맥상 건포도가 되게 비싼 음식이어서 and 오직 부자인 사람들, 부자들만이 그것들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wealth라는 단어는 뭡니까? 품사가? 명사죠, 명사. 그렇죠? 부자인 사람들을 쓸 거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맞다? the wealthy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죠. the wealthy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가 뭐랑 같은 뜻? 요거 the rich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되겠고 3번은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죠. 얘가 여기서 얘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뭐 더 플러스 형용사고요. 기본서에서 제가 뭐 워낙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답이 4번인 거죠. 어법상 옳은 거니까. The intensity of a color, 색깔의 어떤 그런 강도, 색의 강도는 뭐 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됩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뭘 묻는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묻고 있죠? 이제 전치사 to 뒤에 명사절을 쓰고 싶은데 그 명사절이 만약에 의문사를 포함한 절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how much gray가 의문사가 되겠고 의문사 부분이 되는 거고 the color가 주어, contains가 동사인 거죠.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회색을 그 색이 포함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올바르게 쓴 것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영장 문제네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방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지방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그렇고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유형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밑줄 문제라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밑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도 있고, 이런 영장 문제도 있고, 앞에서 봤었던 정오형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 추세가 빈칸 문제는 정말 거의 안 나오고,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밑줄 문제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상 요즘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장 문제가 조금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장 문제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하고 묻고 있고요. 자, 1번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Several problems. 몇 가지 문제점들이 뭐 되었다? Have raised. 발생했다라는 거죠. due to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여기. raised 부분. 그쵸? raise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rais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뒤에 뭐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거기서 조금 이상한데, 문맥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무언가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발생되었다라는 문맥인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게 맞다? have raised가 아니라 have been raised. 수동태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ise가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일단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도 없고, 문맥상. 지금 이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have raised, 뭐뭇을 발생시켰다가 아니라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봅시다. 답이 이게 답이 2번인 거죠. 그쵸? 네. 그 위원회는 그 건물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여기 commanded라는 부분과 뒤에 있는 seize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들, suggest, insist, require, request 뭐 이런 동사들,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들은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의 문맥일 때 뭐를 생략한, 이 동사 앞에 무엇을 생략할 수가 있다?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should를 생략하면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준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가 이때 command라는 게 무슨 뜻이니까? 명령하다라고 하는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 중에 하나니까. 그 위원회가 뭐 했다? 명령했다. 뭐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거죠. 뭐 해야 한다? 그 건물의 어떠한 건설이 cease,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 cease라는 건데 cease는 자동사로 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뭐뭇을 중단하다, 끝내다가 아니라 끝나게 되다, 중단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ease도 자동사로서 올바르게 쓰였고,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여러분들 주어가 construction이죠, 대절에서 주어가 지금 construction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뭘 썼다? 복수 형태인 동사를 쓴 거죠. 동사 원형을. 왜?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서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should 생략하는 동사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잘 옮긴 것은. 3번에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은 한 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과 싸워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They had to fight. 그들이 싸워야 했대요. 잘 썼어요. Against winds. 뭐에 맞서서? 바람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바람이냐라고 보니까 that will blow over. 틀린 거죠, 여기가. 지금 문맥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시간에 40마일이 넘는 바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한 거고, 얘가 여기다가 will을 쓰게 되면 지금 앞으로 40마일이 앞으로 이제 1시간에 40마일이 올 거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한글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어떤 사실을 그런 쓴 거죠. 사실을 갖다 나열하면서 40마일이 넘는 그런 바람과 싸우고 있다. 즉 뭐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will을 삭제해서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현재도 되고 현재 완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will을 지워주셨어야 됐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니까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죠. 서바이브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수동태가 아니라 쟤를 자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봅시다. 여기 이제 영작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문법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아까 했던 5번에 이제 정우영 문제, 그리고 나머지 2문제가 6, 7번 영작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이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1번에 봅시다.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adapt oneself to죠. 어디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바르게 쓰인 거죠. 인간은 빠르게 적응한다.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 환경에 적응시킨다 라는 거죠.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바로 넘어갑시다.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다가 형광펜? had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제가 많이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이것도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제가 특히나 정말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이 수업 때 많이 얘기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표현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건데, 요거가 이제 답인 건데, 요거를 갖다 이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prohibit A from ing가 되죠. 요게 이제 뭐와 같냐면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하나의 표현인 거죠. prohibit 말고도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keep이라는 게 있죠. keep이나 뭐 stop이나 뭐 이런 것들. keep, stop, 그 다음에 뭐 prevent 뭐 이런 것들. 더 있는데 이런 것들 써가지고 얘네가 전부 다 어떻게? A from ing죠. A from ing 해가지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얘도 지금 똑같이 쓰인 건데, 근데 요거 한번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 회사는 막았습니다 이거죠. 그 회사는 막았대요. 뭘 막았냐면은 그가, 이 힘이 A가 되겠죠. A가 뭐 하는 것을 막았어요? 승진하는 것을 막았죠. 그렇습니다. 얘가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회사는 막았다. 그가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승진시키다죠.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 근데 지금 그가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승진되는 거니까 부회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모팅이 아니라 어떻게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가 승진되는 것을 막았다. 물론 이제 한글에는 우리가 이제 승진하는 것이라고 해놨지만 문맥상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그가 승진당하는 거기 때문에 being promoted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니까 이게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보게 되면 이제 take apart라는 표현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뭐뭇을 분리하다, 뭐뭇을 분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asy, 쉽다. 뭐가?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 그 장난감 자동차를. 4번 돌발하게 쓰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해랑 이제 생활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독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뭐 엄청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막 그렇게 엄청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해석만 쭉 할 수 있었다라면은 답은 쉽게 찍으셨을 거예요. 워낙 보기 3개도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진 못하고 그러니까 답이 되는 어떠한 정답이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를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되냐면 글의 한번 중간부 볼까요? 여기 이제 가시면은 히어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는 것, 뭘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특히 뭐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we regard as found, 우리가 이제 기본적이다, 우리가 뭔가 기본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뭐래요? 뭐와 같다? opening a window in our mind,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또는 어떤 정신에 있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다. 결국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을 봅시다. 근데 또 뭐도 중요한 거냐면은 speaking up, 목소리를 내는 것, 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니까 그 뒤에 가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제 There are 3 prerequisites. 뭐가 있다? 3개의 전제 조건이 있다더라. 뭐에 대한? Conversation, 대화에 대한. 어떤 대화? 의미 있는 대화에 대한 뭐가 있다? 3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3가지의 전제 조건은 1, 2, 3번에서 보게 되니까 1번에서도 역시나 뭐가 중요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2번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고 역시나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3번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답은 몇 번? 답은 보기 2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We need to listen and speak up. 우리가 듣고 말할 필요가 있다. 뭘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3개를 제가 뭐 헷갈리는 게 있으면 해석을 하겠지만, 네, 읽어보시면은 전부 이게 좀 많이 벗어난 그런 이제 문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문제 8번의 독해 문제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에 봅시다. 9번에도 이제 제목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 독해의 특징이 뭐냐면 요지나 제목, 주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죠. 뭐 내용 일치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자, 우리가 한번 제목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정답이 되는 근거를 바로 한번 찾아보자면은 요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세요. 요 부분. 여기죠. 여기 부분 딱 보시게 되면은 It's worth considering.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이 뭐예요? be worth ing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it's worth considering. 뭐 할 가치가 있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를? 어떻게 예술가들이 뭐 하는지, 반응하는지. 어디에 반응해?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변화들이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인구학, 지리학 이런 것들 어떤 변화를 뜻해요. 이러한 변화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what purpose art serves. 예술이 어떤 목적을 띠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예술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사실상 주제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서부터 쭉 해석을 해보면은 뭐 보고서가 나타내기를, 여기 전부 다 이제 아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밑에, 그쵸? 이제 예술가들은 미래에 뭐뭐와 이제 씨름을 할 거다. 뭐뭐를 가지고 이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예술이 또 계속해서 예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술은 뭐가 된다? 점점 더 다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은 뭐 예술은 예술이 이제 또 뭐가 된다? 그래서 become more collective, 더 집단적이고 뭔가 실험적이며 뭐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예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술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What will art look like in the future? 예술은 미래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도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너무 이제 다 황당한 보기들이죠. 뭐 갑자기 이번에 지구온난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얘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몇 번? 1번밖에 되지 않는다. 해석만 했으면은, 네, 역시나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봅시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제가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해석만 할 줄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해석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단어를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어떠한 그런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사설인에서 나온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여기는 이 보기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에 봅시다. 2008년도에 미국의 대법원이 overturn, 뒤집어 버렸다. 무엇을? 워싱턴 DC의 법을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죠. 어떤 법? 핸드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권총입니다. 권총을 금지하는 법안을 뒤집어 버렸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프림 코트, 대법원이겠죠? 대법원의 판결 무엇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정 헌법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뭐 했다? have upheld, 유지했다. 무엇을? 어떠한 주의 권리를. 뭐 할 권리? 이 firearm이라는 게 여러분들 화기입니다. 화기, 무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기를 규제할 권리를 지지했다 이거죠. 그러나 2008년도에 decision, 어떤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이냐면은 confirming an individual right to keep and bear arms. 이때 arms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뭐 할 권리, 개인이 무기를 갖다가 유지하고 소지할 그런 권리, 그런 어떤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The court, 그 법원이, 대법원이겠죠. 대법원이 뭐 했다? strike down이죠. 뭔가를 쓰러뜨리다, 뭔가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워싱턴 DC의 법을 무너뜨린 거죠. 어떤 법? 금지하는 법이죠. 무엇을? 권총 같은 걸 금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너뜨렸다. 그게 이제 뭐랑 정확히 똑같아요? 이 부분과 똑같은 거죠. 2008년도에 대법원이 뭐 했다? 권총을 금지하는 워싱턴의 법을 오버턴, 뒤집어 버렸다. 1번은 내용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번에 봅시다. Many gun advocates, 그러니까 이제 많은 총 지지자들이겠죠. 많은 총 지지자들이 뭐한다? 클레임, 주장한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that owning guns, 그러니까 총을 소유하는 것이죠.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natural born right, 그러니까 타고난 권리이다. 출생 때부터 얻는 그런 권리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쪽에. 그렇죠. 여기 birthright이라는 거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총기 용호자들이 뭐한다? 생각하고 있다. ownership. 이게 이제 소유권이죠.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소유권? birthright. 소유권을 뭐라고 생각한다? birthright. 뭔가 타고난. 그러니까 이게 birthright이라는 게 뭔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득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다? 미국 유산의 어떤 그런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뭐와 같다? 얘와 같은 거죠. 총기 옹호자들이 총을 소유하는 것은 뭐다? 타고난 권리이다. 출생 때부터 얻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도 맞게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Among the most developed nations, 가장 발달된 나라, 선진국들이겠죠? 가장 어떤 그런 발달된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뭘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총기 어떤 살인이죠? 총기 살인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it ranks number one in firearm per capita.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뭐 하고 있다? 또한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homicide by firearm이 이제 그 화기로 인한 살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화기로 인한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을 가지고 있다. 가장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의 가장 발달된 나라들 중에서 정확히 뭐랑 같다? 얘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답이 4번인 건데 4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gun crimes, 총기 범죄죠. 미국에서의 총기 범죄가 뭐 해오고 있다?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대요. 얼마 동안? 지난 30년 동안이나.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가면 나오겠죠, 이게. Other gun crimes, 다른 어떤 그런 총기 문제들, 어디에서의? 미국에서의 그런 총기 어떤 그런 범죄가 have dropped, 여기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기 4번은 뭐라고 언급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총기 어떤 그런 범죄가 떨어지고 있다. 언제 이래로 1990년대 초기에 그 최고점에 이르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 틀리다? 4번이 내용과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12번은 생활 영어입니다. 이게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뭔가 막 되게 좀 어려운 형태라고 치면 이제 어떤 수거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해석조차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수거나 그런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막 수거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해 이제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떠한 수거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을 갖다가 생활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번에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하는 말이 When is the payment due? 언제가 이제 payment due가 이제 지급 기한일이죠. 지급 마감일. 언제가 이제 지급 기한입니까? 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B가 하는 말이 다음 주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뭐 어색하지 않고요. 이번에 보니까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요 이제 표현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 공항에 가면은 총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내에다가 실을 수가 있죠. 기내 그 위에 거의 칸에다가 실을 수가 있고, 근데 큰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속을 밟을 때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걔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체크인 배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 짐을 내가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이제 화물로 붙여야 되나요?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짐은 제가 화물로 붙여야 되나요? 라고 보니까 B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닙니다. 이러면서 작아요. 뭐 할 정도로 기내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2번도 어색하지 않고요. 3번에 보게 되면 이제 when and where shall we meet? 어디에서 만날까? 언제 어디서 만날까? 라고 하니까 8시 반에 사무실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네요. 4번에 봅시다. 답이 4번인데 I won the prize in a cooking contest. 내가 상을 탔대요. 어디에서? 요리 대회에서. 그럼 축하해 줘야죠. 근데 이제 B가 하는 말이 I couldn't have done it. 너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이게 이상한 거죠, 되게 지금. 그러니까 A가 이 두 가지의 말을 하면은 괜찮죠. 근데 A가 나 요리 대회에서 상 탔어. 근데 B가 갑자기 다른 사람인데 B는 다른 사람이 근데 난 너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어, 12번에 봅시다. 요거는 근데 어렵지 않아서 제가 이제 다 해석은 좀 해드리기 그렇고 그냥 빈칸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빈칸 위에 뭐가 나오냐면은 딜럭스 룸과 그 다음에 럭셔리 스위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니까 for one, the suite. 그 스위트 룸은 어떠하다? 매우 크다. 게다가 뭐 침대도 있고 뭐 키친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보기 3번인 거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그것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답이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어렵지 않았어서. 네. 이제 1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보시게 되면 연결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사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연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A와 B죠. A와 B라고 하는 그 연결사 기준으로 그 연결사가 있는 부분의 앞과 뒷 문장을 보고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사이의 관계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연결사를 넣으면 되는 건데, 이 13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A번의 앞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A번의 앞문장을 보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또한 뭐 할 수 있다? 선택하고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공부할지, 그리고 언제 공부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 전부 약간 플러스의 내용인 거죠.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들로 하여금, 여기가 이제 to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속도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A번 뒤에 크리틱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쳐보면은. 근데 이제 홈스쿨링의 비평가들이죠. 홈스쿨링에 대한 비평가들은 말하고 있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없는 아이들이죠. 교실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뭐 한다? 놓칠 수가 있다. 뭘 놓치는 거냐면은 어떤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무슨 문장? 마이너스의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A번에는 in contrast 정도가 어울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2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B로 넘어가게 되니까 B의 앞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B의 이제 앞문장을 보시게 되면 조금 긴데, 이거 요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스터디즈, 그러나 이제 몇몇 연구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home educated children, 그러니까 이제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의 경우도 어떠하다, appear to do just as well, 잘 한다라는 거죠. 뭐의 관점에서? 사회적,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발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다른 학생들만큼이나 잘한다. 여기도 지금 무슨 내용? 플러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홈스쿨링에 대한 지금 좋은 내용인 건데, 이 B번 뒤에 가게 되니까 많은 비평가, 또 이제 비평가가 나오는 거죠. 홈스쿨링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은 뭐하고 있다? have raised concern, 뭔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려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무슨 내용? 반대되는 마이너스 내용.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in spite of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이 뭔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맥으로 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4번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답이 되는 부분을 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주제문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벗이죠. 초반부에 벗이 있는데, 점점 더 젊은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이 뭐 하고 있다? pushing back, 뭔가를 밀어내고 있다. 뭔가를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라고 보니까 앞부분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이 뭐가 됐다? 뭔가 어떤 강박관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되게 뭔가를 지치게 만들고 불행함을 만들어내고 어떤 성적 불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점점 더 젊은 어떤 직장인들이 그걸 갖다 뭐 하고 있다?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most of them, 그들 중 대부분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flexibility, 어떠한 융통성과 유연성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로서 보니까 그 뒤에 pay leave for new baby, 뭐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acation time, 더 큰 어떤 휴식 시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뭔가 직장에 있어서 뭔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것들에 떠나서 뭔가 어떤 유연성, 융통성을 전부 다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받고 있는 보기가 몇 번이냐면은 3번에, 그쵸. 답이 3번인 거죠. increasing call, 증가하는 요구죠. 증가하는 요구. 뭐에 대한? flexibility, 그쵸. 융통성에 대해서, 어디에서의? 직장에서의 증가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되게 상당히 짧아요. 상당히 짧은 이제 어떤 그런 순서별이라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주어진 문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가. past research, 과거의 연구가 뭐 했대요? has shown,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뭘 보여주었냐면은, 뭔가 어떤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죠. 심리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뭐가 된다?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된다더라. 어디에? 어떤 그런 심장질환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영향을 끼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almost half of those aged 20 years and older,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어떤 심장 질환의 되게 위험한 요소이다. 무엇가?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받는 게 어디로 가냐면은 C번으로 갑니다. C번에 가셔서 보시면은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그렇죠? 이런 어떤 자주 겪는 그런 스트레스죠. 자주 겪는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은 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위에 올라가서 does this mean, 그것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develop heart problem, 어떤 그런 심장 문제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다는 걸 의미합니까? or 또는 is there a simple way, 어떠한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을? 운전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여기 있는 그 is there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걸 받는 게 뭐가 된다? B번에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여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때 there i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거죠. Is there a simple way, 어떠한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그런 단순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C로 시작해서 C, A, B의 순서로 이어지는 답이 3번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어요. 사실상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는지는 모를 수 있어도 요것만 잡아내면은 A번에 요 is there, A번에 is there에서 요거에 대한 답이 뭐다? there is, B번에 오고 있다. A, B만 잡아내면은 사실상 순서는 C, A, B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푸셔도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에 봅시다.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저는 요 문제 같아요. 16번 문제인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 수업 때 독해할 때 얘기했었던 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글의 흐름과 가장 어색한 문장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는 사실상 말이 글의 흐름이지 뭐가 가장 어색한 문장을 찾아라? 주제문과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주제문과 벗어나는 거. 그 주제문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이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이 주제문과 관련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제문과 어긋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글도 똑같아요. 지금 이 글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주제문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요 부분. 뇌가 인지할 때, 어떠한 위협을 인지할 때, 즉각적인 어떤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인지할 때 무엇을 시작하게 된다?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하게 된대요. 어디에서? 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부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전자 신호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내분비 선으로 전자 신호를 보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에 보게 되니까 아드레날 글랜드, 이게 이제 어떤 그 부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그런 내분비선 어디에 있는 신장 위에 있는 그런 내분비선이 펌프 아웃 아드레날린을 막 꺼내놔요. 그 아드레날린은 이제 그 몸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일 건데 이런 건 막 많이 이제 펌프질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셔서 보니까 그런 아드레날린이 어디로? 몸 전체에 가서 뭐 눈동자를 크게 하고 뭐 위험을 갖다가 룩아웃, 찾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런 걸 거치게 되다가 소에 가서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They are ready to lash out at or run from the threat.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래서 they가 가리키는 이제 그 근육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제 ready to lash out, 싸우거나 아니면은 위협으로부터 도망갈 그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서 뭘 언급하고 있으니까 뇌가 인지할 때, 어떤 위협을 인지할 때 일련의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몸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는 겁니다.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번의 끝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위험에 맞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절차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한다는 반응, 그거라고 불리게 되고 because it prepares the body to either battle or run for its life. 그렇죠. 이제 싸우거나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4번에 가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humans consciously control their glands라고 되어 있죠. 인간이 갑자기 뭐 할 수 있대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의 어떤 그런 내분비 선을 뭐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의 어떤 그런 발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간 좀 생뚱맞은 거죠. 얘를 우리가 틀렸다라고 가정하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once the response, 이때 가리키는 그 the response가 뭐가 돼요? 앞에 있는 이 반응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3번에 그 반응이 is initiated, 그러니까 시작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뺐을 때 3번과 이 마지막 문장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이 글의 전체 주제가 지금 위험에 맞섰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글인데 4번만 그것과 지금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전체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것, 즉 주제문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보기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해석을 다 해도 조금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조금 약간의 어떤 그런 논리력, 생각을 조금 요해하는 그나마 이제 독해 중에서는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it was then 이 부분이죠. 여기가 사실 핵심인 건데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때였다. 뭐가? 그가 기억했던 것, 그의 어떤 경험을 기억했던 것은 그때였다라는 거죠. 뭐와 있었던 경험? 글라스 플라스크와 있었던, 그러니까 유리 플라스크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기억했던 게 바로 그때였다. 여기 이제 이 그때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앞에 어떤 문맥이 나오냐면은 그 이제 이 사람이 저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네딕터스라고 하나 봐요. 그쵸? 이분께서
어떠한 그런 그 글라스 플라스크, 요 이제 유리 플라스크를 갖다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 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플라스크가 떨어졌는데 산산조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형태도 보존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When he examined the flask, 그래서 그가 한번 그 유리 플라스크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안쪽에 어떠한 막이 코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이 콜로디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콜로디온 용액이 그 병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팅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플라스크가 떨어져도 완전히 깨지지 않고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게 돼서 이제 he made a thought of,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he made a note of this unusual phenomena. 그래서 그가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노트를 해놓은 거죠. 아,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노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thought no more of it.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딱 노트만 해놓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몇 주가 지날 때까지. 그 몇 주가 언제냐면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 때, 신문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죠. 어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까지 그런 거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고 나서 4번에 들어가니까 it was then, 그때가 되고 나서야 그가 뭐 했다? 이러한 경험, 실험을 갖다 기억을 했다는 거죠. 기억을 했다는 거, 이런 유리 플라스크에 있었던, 그래서 경험을 했었고, 이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뭐 했다?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최초의 유리를 갖다가 안전창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의 문맥으로 나오고 있어서 답은 몇 번이 맞다. 가장 어울리는 부분은 4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좀 힌트를 잠깐 주자면은 주어진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Special coating might be applied. 특별한 코팅이 적용될 수가 있다. 어디에? 글라스 윈드실드라고 되어 있죠. 글라스 그런 막이에, 그쵸? 그 윈드실드에 거기에 적용될 수가 있다더라.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디에서 또 연결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인 거죠, 여기. 3번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플라잉 윈실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날아옴으로써 뭐 그렇게 크게 다쳤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이런 거 어때? 착안해가지고 4번에 넣으셔도 이제, 답은 어쨌든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이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가 한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한글과 이제 영어를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니까 올드타운은 80피트 중세시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맨 앞에. 그 올드타운은 어떤 올드타운? 둘러싸여져 있는. 뭐로 둘러싸여져 있는? 80피트의 중세시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정확히 얘랑 같은 말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니까 크루즈배가 정박할 때면 많은 여행객이 올드타운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되냐면 여기죠, 여기. When a cruise ship, 그쵸? 크루즈 ship이 뭐 할 때? docked, 이제 정박할 때죠. 여기에 정박하게 되면은 a legion of tourists, 많은 여행객들이 turned 그 올드타운을 뭐 하게 된다? 이게 탱크탑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이게 탱크탑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객들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marching down, 뭐 한다? 활보한다, 뭐 행진한다 이런 말이겠죠.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가 이제 뭐랑 같다? 여기 2번에, 그쵸? 많은 여행객이 올드타운 거리를 활보한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인 거죠. 근데 2번도 맞게 쓰였고. 3번에 보니까 두브로브닉이라는 시는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yes 부분에 보시면은 그래 그렇다. 그 도시는 has been proactive, 뭔가 앞서서 행동하고 있다.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To curb cruise ship tourism, 여기 나와 있죠. curve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다는 뜻이고요. 크루즈십 어떠한 그런 여행 갔다 뭐 하려고?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크루즈 여행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실은 뭐 하고 있는데?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과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답이 보기 3번이 되겠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만 좀 보고 넘어가면 올드타운에서는 많은 집이 여행객 숙소로 바뀌었다. 여기 있는 이 에어비앤비 부분, 그쵸? 에어비앤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에 봅시다. 밑줄 친 A, B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A번 A, B 같은 경우 이제 빈칸 문제로 되어 있는 건데 빈칸이 2개짜리죠. 2개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문맥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서 봅시다 한번. When an organism is alive. 그래서 이제 유기체가 뭐 했을 때? 살아있었을 때, 살아있게 됐을 때 it takes, 그것은 뭐 한대요? 빨아들인다라고 하죠. takes니 빨아들이다. carbon dioxide, 뭔가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 막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Most of the carbon dioxide,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carbon 12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But 그런데 a tiny portion, 아주 일부, 극소량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본 14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the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항상 뭐 하고 있대요?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매우 적은 양의 방사성 어떤 그런 탄소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카본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체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카본 12이지만 또 뭐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본 14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기체들, 그러니까 유기체들이 뭘 포함하고 있다?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그 카본 14를 갖다 포함하고 이제 그걸 흡수하니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그런 계측기, 측정기죠. 유기체 옆에서 어떤 그런 측정기들이 would record, 기록할 것이다 라 그래요. 무엇을? 그 방사능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given off, 어떤 방사능? 발산된, 어디에서부터? 카본 14에서부터 나온, 그 유기체에 있는 어떤 그런 카본 14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when the organism, 그래서 이제 유기체가 죽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유기체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은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유기체라고 보게 되면은 유기체는 주변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본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럼 당연히 이제 유기체가 얘가 얼마나 이제 그 여기 있는 그 방사선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기체가 죽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유기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이거를 흡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no new carbon 14 is added, 그쵸? 새로운 어떠한 카본 14가 쌓이지 않겠죠. 유기체가 죽게 되면은. and 그리고 옛날에 오래된, 그러니까 얘가 이미 흡수해버렸던 그런 old carbon 14는 천천히 뭐가 된다 그래요? 질소로 decays, 분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죽게 되면은, 유기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새로운 카본 14는 들어가지 않고 옛날에 남아있던 어떤 그런 그 C14의 경우에는 어떻게 천천히 분해돼서 질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이디의 문맥은 카본 14의 그런 양이 당연히 천천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라는 문맥으로 오는 게 맞겠죠.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이제 갖고 있던 옛날에 그런 어떤 그런 이산화탄소는 뭐로 분해되니까? 질소로 분해되는 거니까. 새로운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빈칸 A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decrease, 줄어든다고 해요.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적은 어떤 그런 방사능, 카본 14에서부터의 그런 방사능이 그래서 그죠, 생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산이 되는 거고. The amount of carbon 14 radiation, 그 카본 14의 방사능은 어떻게 유기체에서 발견된 그런 방사능이 뭐다 그래서 측정 어떤 그런 수치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수치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유기체가 has been 죽었었는가에 대한 이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약간 유기체가 죽고 나면은 그 주변에 이제 그 방사능을 갖다 이제 측정해가지고 얘가 죽은 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카본 14 그걸 이제 흡수하는 그 양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답이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이 그렇죠? decrease와 dea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끝나기 때문에 뒤에는 해석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을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중간쯤에 그쵸? 중후반부에 이렇게 밑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얘도 이제 우리가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위에서부터 다 읽을 사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생명체들이 뭐 한대요? have gone or will go extinct. 그쵸? 이제 가버렸거나 멸종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each species, 각각의 종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38억 년의 어떤 그런 인간의 지구의 역사 동안 사라져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새로운 종들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서 뭐합니까? 그것들을 대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새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뭐한다? 소비하고 이용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from only a few very simple organism, 매우 어떤 그런 단순한 작은 어떤 그런 단순한 유기체에서부터 엄청난 수의 복잡하고 다세포를 가진 형태로 뭐한다? 진화한다라는 거죠.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단순한 하나의 그런 어떤 형태에서 단순한 그런 형태에서 뭐로 여기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플한 유기체에서 다세포를 가진 형태로 이렇게 크게 진화해 왔었다. 역사 동안에 그렇게 돼 왔었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이제 빈칸 밑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텍소노미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분류학자라고 합니다. 분류학자. 이제 분류학자들이 현재 뭐 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15억 종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제적인 수는 아마도 어떻게 100억 종에 가까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가깝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생물학적 지위, 뭐에? 여기 이런 멀티튜드, 여기도 이제 핵심이죠. 이러한 다양성의 어떠한 그런 생물학적 지위를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뭐하다? requires, 요구한다. 뭘 요구한다? 분명한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뭐에? What constitutes a species? 그러니까 종을 구성하는 무엇인가, 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지금 앞과 그 빈칸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생물 종이라는 게 어떠하다? 되게 다양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다양하다. 그거를 갖다 그대로 이 빈칸에 갖다 넣어서 답이 뭐가 되냐면은 이 부분인 거죠. Living, the diversity of living creature. 다양한 생명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예를 넣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새로운 종의 기원, which the 19th century English, 이제 찰스 다윈이죠. 19세기의 자연주의가 찰스 다윈이 한때 언급했었던, 뭐라고 언급했었던? 신비 중에 신비이다 라고 언급했었던 새로운 종의 기원은 뭐다? 자연적인 과정이다. 뭐의 과정이다? 어떤 그런 분화라고 합니다. 얘를 갖다가 종들이 이렇게 막 퍼지는 거, 분화의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의 책임이 있는? 이렇게 놀라운 무엇을? 다양한 생명체들을, 이렇게 놀라운 다양한 생명체들을 발생시키는 데에 책임이 있는 어떤 그런 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뭐하는? 지구와 공유하고 있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앞과 뒤에 문맥상 지금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뭐해 왔다? 진화해 왔다. 그렇죠? 단순한 거에서 다세포를 가진 형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 빈칸 뒤에 보니까 이 분류학자들이 본 것도 실질적으로 15억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분류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숫자는 뭐에 가깝다? 100억에 가깝다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지위를 갖다 뭐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은 이제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문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뭐가 적절하다? 보기 2번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나머지 보기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많이 어긋나요. 1번에 뭐 생물학자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생물학자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게 되면은 멸종한 유기체 인벤토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유 목록,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한 어떤 집합, 이런 것도 아니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문단에 글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직 2020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에 대한 해설 총평을 마무리 짓게 되겠고요. 이제 사실상 올해 이제 그러니까 구급 시험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직과 서울시 국가직 세 가지가 이제 메인인 건데 거의 이제 끝나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뭐 7급 시험이 있는 건데, 뭐 7급에는 이제 영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신 분들 모두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정 노력하신 만큼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한공무원학원의 조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